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여든을 맞이한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평생 수많은 부부와 남성을 진료해오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원하는 터치의 순서. 대부분의 남성은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건강과 마음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온 수많은 아내들의 고백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지만 순서가 틀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한 순서의 차이 때문에 아내는 상처받고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성의 뇌는 감정과 신체의 반응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특정한 터치 순서가 호르몬 분비와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첫 손길에서 안정 신호를 받으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후 터치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순서가 뒤바뀌면 방어적 호르몬 반응이 나타나 긴장과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터치 순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예열 효과와 심리적 안정감이 여성의 친밀감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성적 반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순서를 지킨 남편과 그렇지 않은 남편의 부부 관계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남성 탓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세대 남성들에게 아내가 원하는 손길의 순서를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금기와 침묵 속에서 남성들은 혼자 짐작하거나 배운 적 없는 지식을 억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몰랐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터치의 순서,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 3, 4가지 단계만 기억하셔도 아내의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성으로서의 자존감도 함께 회복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80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가능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변화의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내가 원하는 첫 손길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부부 상담과 진료를 하며 들었던 공통된 고백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 처음 손길에서 이미 제 마음이 결정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 몇 초의 순간, 그 첫 손길에서 아내는 환영할지 거리를 둘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남편은 서두르지 않고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며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표정은 금세 밝아지고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장 민감한 부위로 손이 가는 경우 아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손길의 힘입니다. 여성의 뇌과학적 반응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손길을 통해 피부신경이 자극되면 뇌는 곧장 감정 중추와 연결된 부위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터치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신뢰와 애착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급작스럽고 거친 손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불안과 거부감을 만듭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듯 첫 손길이 뇌의 반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여성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첫 손길 부위가 다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서양 여성들은 허그, 즉 등이나 어깨를 감싸는 제스처에서 큰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동양 여성들은 손을 잡거나 팔을 가볍게 스치는 동작에서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오랜 문화적 맥락과 연결된 신호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성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화는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아내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첫 손길이 따뜻해야 한다는 공통된 진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다르더라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내에게 다가갈 때 그 첫 손길을 의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길이 단순히 습관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첫 손길 속에 담긴 진심, 그 따뜻한 존중입니다. 제가 본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늘 서두르는 성격이었고 아내는 그 때문에 긴장했습니다. 상담 후 저는 남편에게 단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 손을 먼저 꼭 잡으십시오. 아무 말 없이 단 10초만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몇 주 후 그 부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손길만으로 마음이 놓여요. 단순한 변화였지만 부부의 대화와 관계 전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 여러분, 아내를 향한 첫 손길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밤 아내 손을 잡는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첫 손길로 아내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순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반응하는 과정에 두 번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지점을 간과하고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아내의 마음은 깊이 흔들리고 이후의 모든 흐름이 결정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아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늘 허공처럼 건너뛰어 버리니까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어요. 이 고백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과정의 생략이, 여성에게는
존중의 결핍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안심과 확인의 손길입니다. 첫 손길이 손이나 어깨였다면 두 번째는 얼굴이나 머리카락 혹은 등 위쪽처럼 상대방의 눈과 감정을 연결할 수 있는 부위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가볍게 쓰다듬으며 눈빛을 마주하는 것. 바로 그 순간 아내는 나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얼굴이나 머리, 등 윗부분을 부드럽게 만지는 행위는 뇌의 미로 뉴런을 활성화시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때 아내는 단순히 손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까지 동시에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함께 분비되면서 안정감과 행복감이 배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는 노력하지만 아내가 식은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손을 잡은 뒤 꼭 아내의 얼굴이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몇 주 후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예전처럼 웃어요. 그 작은 동작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손길보다 언어적 표현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순간의 터치와 눈빛입니다. 말은 준비된 생각에서 나오지만 손길은 무의식의 진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내에게 다가갈 때 첫 손길 이후 어디로 손이 갔습니까? 혹은 곧장 욕망이 향하는 곳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꼭 이 두 번째 포인트를 거쳐보십시오.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만져주십시오.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아내는 다시 웃고 다시 안심하며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는 단순히 예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야만 이후의 모든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부부 관계는 깊고 따뜻하게 완성됩니다. 첫 손길로 마음을 열고 두 번째 포인트로 안심을 전했다면 이제 세 번째 신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연결의 신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애정을 쏟아도 아내는 어딘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수많은 아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으니 뭔가 마음이 끊긴 것 같았어요.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 세 번째 신호는 흐름의 연결고리입니다. 여성은 관계 속에서 연속성을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 단계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 때 신뢰와 몰입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허리와 등 아래쪽을 감싸 안는 손길입니다. 단순히 성적 접근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제스처입니다. 이 부위는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아내는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신호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허리와 등, 아래쪽을 감싸는 동작은 척추 신경을 따라 뇌에 안정감을 전달하는 자극을 줍니다. 이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긴장을 풀고 긍정적 감정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이 신호가 생략되면 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지 못한 채 방어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허리와 등 아래쪽에 여성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를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원시시대부터 허리는 임신과 생존에 직결된 부위였기 때문에 남성의 손길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안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설명은 아직 논쟁 중이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실제로 아내들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위였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건너뛰거나 무시하는 경우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원하는 건 알지만 마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라는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화 단절, 심리적 거리, 나아가 부부관계의 침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와의 순간에서 허리와 등을 감싸 안아준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혹은 곧바로 성적 욕망으로 건너뛰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이 세 번째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한 부부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70대 후반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내가 냉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상담 후 그는 단순히 아내의 허리를 조용히 감싸 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 주 후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안아줄 줄은 몰랐어. 그 순간 나는 다시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어.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아내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지켜주는 남편이다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부부관계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사랑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마무리하는 제스처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최종 인상이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건너뛰곤 하지만 사실 마지막 손길의 유무가 다음 만남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아내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관계가 끝나면 등을 돌려버려요. 그 순간 저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요. 이 짧은 말 속에는 큰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끝난 순간이지만 아내에게는 버려진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그 기억은 다음번 친밀함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손길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한다 는 확신을 주는 동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내를 가볍게 끌어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얼굴을 마주하거나 입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아내는 단순히 신체적 만족을 넘어 정서적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의 뇌는 이러한 마무리의 신호를 통해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의 애정, 어린 손길과 포옹은 옥시토신 분비를 크게 증가시켜 부부간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애프터터치 효과, 애프터터치 이펙트라고 부르며
관계 직후의 포옹과 쓰다듬기가 다음 날까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이 생략되면 여성의 뇌는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받아 부정적 기억을 강화합니다.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마지막 손길은 여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남성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애정 어린 마무리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자는 쿨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억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마지막 손길은 서로를 위한 치유의 순간인 셈이지요. 저는 한 노부부의 사례를 잘 기억합니다. 6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였는데 아내는 늘 남편은 끝나면 등을 돌려요. 그게 너무 서운해요. 라고 했습니다. 상담 후 남편에게 마지막 손길을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단순한 변화였지만 부부의 정서적 유대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의 마지막 손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무심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혼자 두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아내가 평생 기억하는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손길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사랑의 마침표이자 다음 만남의 따뜻한 예고편입니다. 오늘 밤 단 몇 초의 포옹과 쓰다듬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남편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첫 손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신호, 마지막 손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과정을 모르고 잘못된 터치 습관을 반복하며 아내의 마음을 무심코 닫아버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내들의 고백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서두르는 손길입니다. 손을 잡거나 안심을 주기 전에 곧바로 민감한 부위로 다가가는 경우 아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아닌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불안과 긴장이 커집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거부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기계적인 터치입니다. 손길 속에 감정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내는 금세 알아챕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말은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은 불만 중 하나입니다. 남성들은 피곤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손을 뻗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존중과 따뜻함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습관이 단순히 심리적 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신체적 반응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불편함을 느낄수록 혈류와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결국 부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잘못된 손길은 순간의 거절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터치의 순서나 습관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대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저는 대화와 터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터치 자체가 대화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길은 말보다 빠르고 진심을 담아 전달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터치 습관은 곧 잘못된 대화 습관과도 같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후입대 후반의 한 남편은 늘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늘 냉담했습니다. 상담 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첫 손길에서 곧장 아내의 가슴으로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게 애정 표현인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아내에게는 존중 없는 성급함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 후 그는 습관을 고쳤고 아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게 서두르거나 기계적으로 손길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바꿀 기회입니다. 아내는 특별한 기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와 마음, 그리고 존중이 담긴 손길을 원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터치 습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올바른 손길만으로도 아내의 표정은 달라지고 부부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길의 순서를 무시하면 단순히 스킨십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바로 아내와의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손길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아내들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은 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것 같아요. 첫 손길이 너무 성급하면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닫게 돼요. 이 고백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느끼는 존중의 결핍, 그리고 그것이 곧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뇌는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신체적 친밀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무시하고 잘못된 손길을 반복하면 뇌는 이를 위협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대신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긴장과 불안이 생기지요. 이런 상태에서 아내가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실망감입니다. 결국 이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흥미롭게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신뢰는 대화와 생활 습관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단순한 터치 순서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본 수많은 사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길 하나가 대화보다 더 강하게 신뢰를 흔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길은 말보다 진심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남편은 아내가 늘 자신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요. 상담 끝에 알게 된 사실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늘 첫 순간부터 서두르고 아내가 불편해하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저를 아내가 아니라 도구처럼 여긴다고 느꼈어요. 그 고백을 들은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아내가 미묘하게 몸을 피하거나 대화를 피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미 신뢰가 금이 간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손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뢰는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순서를 존중하고 작은 손길에도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첫 손길에서 안심을 주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공감을 전하고, 세 번째 신호에서 보호를 표현하며 마지막 손길로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아내의 눈빛은 다시 따뜻해지고 무너진 신뢰의 기둥은 다시 단단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터치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가 평생 지키고 싶어 한 신뢰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터치의 순서를 무시하면 단순히 신뢰가 무너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고 오래가는 갈등의 불씨가 생깁니다. 많은 남성들은 나는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반대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이 엇갈림은 대부분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내가 먼저 안아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안아줌이 너무 성급했고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남편은 애정을 표현했다고 확신하지만 아내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쌓이면 결국 대화와 관계 자체가 갈등으로 얼룩집니다. 이런 갈등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아내의 뇌는 터치가 불편했을 때 부정적 기억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이전의 불편함이 되살아납니다. 마치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건드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기억이 겹쳐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는 이런 갈등의 원인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갈등은 결국 의사소통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의사소통만으로는 부족하다. 터치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본 결론은 명확합니다. 언어와 비언어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만 진짜 화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늘 나는 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자주 안아주었지요.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그 안아줌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첫 손길과 마지막 손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는 그 안아줌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위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순서와 존중의 의미를 배우자 아내의 마음은 다시 풀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내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터치의 순서와 의미가 엇갈려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등은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대부분 손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해는 풀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손길의 순서를 회복하면 갈등은 더 이상 불씨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해와 공감의 씨앗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내의 눈빛과 표정을 살펴보십시오. 손길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 오해는 줄어들고 갈등 대신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갈등이 반복되고 오해가 쌓이면 결국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의 벽이 생깁니다. 제가 수많은 부부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순간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져 버린 부부. 대화 대신 침묵이 흐르는 부부는 마치 등불이 꺼진 집처럼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터치의 반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묻지만 사실 아내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존중해줘, 순서를 지켜줘, 나를 이해해줘. 그러나 그 외침이 닿지 않자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은 뇌의 변형에 강하게 각인되어 유사한 상황이 올 때 자동적으로 회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회피가 바로 침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침묵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기 방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는 침묵은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다다랐다는 신호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올바른 변화를 통해 충분히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부부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다가갔지만 아내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끝에 알게 된 것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첫 손길과 마지막 손길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아내는 수차례 말했지만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남편이 습관을 바꾸고 존중을 담은 손길을 실천하자 아내는 천천히 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변한 걸 느껴. 이제 내 마음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집안에 침묵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가 대답 대신 눈을 돌리거나 대화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너진 신뢰와 반복된 오해가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침묵을 깨는 열쇠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손길 속 존중입니다. 첫 손길에서 마음을 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에서 공감을 이어가며 마지막 손길에서 사랑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순간 침묵은 조금씩 무너지고 대화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부 사이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길 하나가 그 침묵을 깨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의 벽을 넘어 올바른 손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내의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남편의 마음에는 다시 따뜻한 불이 켜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회복의 순간입니다. 단순한 스킨십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지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손길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기다려집니다. 남편이 서두르지 않고 제 마음을 존중해 주니까 저도 마음이 풀립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감정 회복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이 담긴 순서와 진심 어린 손길이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어준 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감정 회복은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균형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길은 아내의 뇌에서 애착과 신뢰를 강화하는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동시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아내는 남편 곁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때 남편 역시 아내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감정 회복의 순간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부부 사이가 달라지니 자녀들과의 대화도 더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온도가 가정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셈이지요. 물론 모든 부부가 같은 속도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랜 상처는 손길 하나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깊은 상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아내가 다시 눈을 마주보고 남편이 다시 미소를 짓는 그 작은 순간이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서로에게 늘 냉담했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조언을 듣고 단순히 첫 손길과 마지막 손길을 바꾸었습니다. 불과 한 달 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 손길 하나에 지난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아내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길이 감정을 회복시키고 있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회복될 때 단순히 부부 관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자신감, 그리고 가정 전체의 행복까지 회복시키는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작은 손길 하나로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회복되면 부부의 일상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단순한 손길의 변화일 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아내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라며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단순한 변화가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남편은 늘 아내와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고가의 보약을 사주고 여행도 계획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첫 손길을 따뜻하게, 마지막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돈으로는 얻지 못했던 아내의 미소를 이제 손끝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변화가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심 때문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값비싼 선물보다 순간의 손길에 담긴 진심이
아내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뇌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억지로 하는 터치인지 사랑이 담긴 손길인지 금세 구분해내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작은 손길 하나로 수십 년의 갈등이 풀린다는 건 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손길 하나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작은 손길이 대화의 문을 열고 오해를 풀며 침묵을 깨뜨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요. 결국 가장 깊은 변화는 작은 출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손길은 무엇입니까? 손을 잡는 것, 어깨를 감싸는 것, 머리를 쓰다듬는 것.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를 지키고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저는 한 환자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고 마지막에 꼭 안아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당신이 변했어. 이제야 내가 존중받는 기분이야. 단순한 변화였지만 그 부부는 다시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손길의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음을 살리고 남편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며 부부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그 단순한 변화가 평생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아내가 원하는 손길의 순서를 따라왔습니다. 첫 손길에서 마음을 열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안심을 주며 세 번째 신호에서 보호를 전하고 마지막 손길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 이 네 단계는 단순히 스킨십의 기술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생명의 줄과도 같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내 나이에 지금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을 맞은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손끝에서 변화를 시작한다면 아내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존중과 사랑이 담긴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이 지켜주는 신뢰입니다. 이 작은 약속을 지킬 때 부부의 삶은 새롭게 피어나고 당신의 자신감과 건강 역시 되살아납니다. 저는 제 평생을 남성 건강과 부부의 친밀감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단 한 가지, 바로 손길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회복한 순간 다시 손을 잡고 웃으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따뜻한 첫 손길을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손길까지 꼭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아내는 다시 웃고 부부의 대화는 살아나며 당신의 마음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여는 첫걸음이자 당신이 변화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존중, 용기,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부가 평생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 평생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켜드릴 의사입니다.